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누군가는 쓰러지고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왜 이러지? 하는 순간 그대로 쓰러집니다. 뇌경색이 발생하면 단 4분 30초마다 뇌세포 190만 개가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장을 듣는 동안에도 뇌세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가게 될 확률이 73%나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병원비는 평균 2,8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듭니다. 중환자실 하루 입원료만 150만 원입니다. 재활치료비는 여기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녀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이 모든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조 증상을 단 3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3가지 생명구조 비법입니다. 첫째, 3초여 확인법으로 뇌졸중 전조를 즉시 파악하는 방법. 둘째, 10초 팔들기 테스트로 뇌혈관 막힘을 조기에 발견하는 비법. 셋째, 30초 말하기 점검법으로 언어 중추 이상을 스스로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이 3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스스로 뇌경색 전조를 확인할 수 있고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으며 결국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휴대폰을 옆에 두시고 메모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반드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우리 시니어 세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식에게 짐되지 않고 당당하게 노년을 사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구조 비법은 바로 3초혀 확인법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으로 가보십시오. 지금 당장 가보셔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혀를 쭉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혀가 정중앙으로 똑바로 나오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삐뚤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혀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거나 마치 누가 당기는 것처럼 한쪽으로 쏠린다면 이것은 뇌경색의 매우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혀를 움직이는 신경은 뇌관과 대뇌 피질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이 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혀의 근육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혀는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 뇌에서 오른쪽 혀 근육을 당기고 오른쪽 뇌에서 왼쪽 혀 근육을 당기면서 정중앙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한쪽 뇌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팀의 힘이 약해지면서 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김영숙 할머니로 당시 74세셨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혼자 사시던 분이셨죠. 어느 날 아침 양치질을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뭔가 이상했답니다. 혀를 내밀었는데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려 하셨답니다. 그런데 김영숙 할머니는 운 좋게도 이런 정보를 들은 적이 있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제 혀가 한쪽으로 기울어요. 뇌경색이 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병원에 도착해서 MRI를 찍었는데 놀랍게도 중대뇌 동맥에 작은 혈전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지만 막히기 직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의료진은 즉시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고 김영숙 할머니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할머니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한두 시간 후에 완전히 혈관이 막혔을 것이고 반신불수가 됐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 3초의 혀 확인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식의 힘입니다.
단 3초의 확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실 때, 그리고 저녁 양치하실 때 하루 2번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거울 앞에 바르게 서십시오. 고개를 좌우로 기울이지 마시고 정면을 똑바로 보십시오. 둘째,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최대한 앞으로 내미십시오. 이때 혀끝이 아래 입술 중앙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셋째, 혀의 중심선이 얼굴의 정중앙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코 중앙에서 턱 중앙으로 내려오는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혀가 그 선 위에 있는지 보십시오. 만약 혀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1cm 이상 벗어난다면 이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기울어졌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두 번째 생명 구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10초 팔들기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전 세계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매우 정확한 뇌졸중 진단 방법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보시죠. 편안하게 서시거나 앉으십시오. 그리고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십시오.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마치 하늘에서 무언가를 받는 자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 10초를 세십시오. 하나, 둘, 셋, 10까지요. 10초 후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팔을 보십시오. 두 팔이 여전히 같은 높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까? 만약 한쪽 팔이 10cm 이상 아래로 처져 있다면 이것은 뇌경색의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팔을 들고 있으려면 뇌에서 계속해서 팔을 들어 올려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뇌의 운동 피질에서 척수를 거쳐 팔, 근육으로 가는 신경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팔을 일정한 높이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이 신경 경로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신호 전달이 약해집니다. 마치 배터리가 약해진 리모컨처럼 신호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팔을 들고 있는 힘이 약해지고 중력에 의해 팔이 서서히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박철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당시 78세셨죠. 평생 건강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갑자기 어지러우셨답니다. 소파에 앉으셨는데 오른쪽 팔이 왠지 무거운 느낌이었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아들이 마침 집에 들렀는데 아버지 얼굴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똑똑했습니다. 아버지, 두 팔을 앞으로 들어보세요. 눈 감으시고요. 할아버지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눈 뜨세요. 눈을 뜨신 할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오른팔이 20cm 정도 아래로 처져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전혀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셨고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만약 그날 아들이 집에 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10초의 간단한 테스트가 할아버지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정확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안하게 서시거나 앉으십시오.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으십시오. 둘째,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십시오. 어깨 높이로 바닥과 평행하게 뻗으십시오. 셋째,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십시오.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넷째, 눈을 감으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눈을 감아야 정확한 테스트가 됩니다. 다섯째, 천천히 10을 세십시오. 너무 빨리 세지 마시고 천천히 10까지 세십시오. 여섯째, 눈을 뜨고 자신의 팔을 확인하십시오. 두 팔이 여전히 같은 높이에 있는지 보십시오. 정상적인 경우에는 두 팔이 거의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0cm 이상 한쪽 팔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생명 구조 비법은 30초 말하기 점검법입니다. 이것은 뇌의 언어 중추 이상을 확인하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 문장을 따라 말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약을 먹었습니다.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또박또박 말할 수 있으십니까? 혀가 꼬이지 않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일 없이 말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갑자기 말이 어두워지거나 간단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문장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뇌경색에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특히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것은 99% 뇌졸중입니다. 우리 뇌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이 언어 중추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말하기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만난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당시 71세셨습니다. 평생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고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서 아줌마, 라면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행히 할머니의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즉시 이상함을 느끼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왼쪽 중대 뇌동맥이 막혀서 언어 중추에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증상 발생 후 2시간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 후 할머니는 천천히 회복되어 3개월 후에는 80% 정도 회복하셨습니다. 자, 그럼 정확한 말하기 점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간단한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같은 문장입니다. 둘째,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해 보십시오. 만약 자신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셋째, 물건 이름 대기를 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물건을 보고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 시계, 안경, 휴대폰, 리모컨, 물컵. 이렇게 5개 이상의 물건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 넷째, 짧은 이야기를 말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같은 간단한 이야기를 34문장으로 말해 보십시오. 특히 주의해야 할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느려지는 것,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것,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 횡설수설하는 것. 이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생명구조 비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3초 혀 확인법, 10초 팔들기 테스트, 30초 말하기 점검법.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총 43초입니다. 하루에 단 43초만 투자하시면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위험 신호들과 예방법입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일시적인 시력 장애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의 절반이 사라지거나 눈앞에 커튼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보통 5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큰 뇌졸중이 올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심한 두통입니다.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심한 두통이 갑자기 온다면, 특히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두통이라면 이것은 뇌출혈이나 뇌동맥류 파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균형 장애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리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다면 이것은 손해나 뇌관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일시적인 팔다리 저림이나 무감각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가 갑자기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진다면 이것은 감각신경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갑작스러운 안면 마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한쪽 얼굴이 삐뚤어져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위험 신호들을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물 8잔 마시기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전을 만들기 쉽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물 1컵, 밤에 화장실 가고 나서 물 1컵,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을 마셔야 합니다. 둘째,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십시오. 셋째, 혈압 관리하기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인자입니다. 집에서 매일 혈압을 재십시오. 혈압이 계속 14,090mmHg 이상이면 병원에 가셔서 약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뇌졸중 위험을 진짜로 줄이고 싶으시다면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저염식단 실천하기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높입니다. 국물을 적게 먹고 간장, 된장, 고추장을 적게 쓰고 가공식품은 가능한 피하십시오. 여섯째, 숙면 취하기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관을 회복시킵니다. 하루 78시간 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심호흡, 명상,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여덟째, 정기검진 받기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특히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뇌졸중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좋은 검사입니다. 아홉째, 약물 복용 지키기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열째, 추운 날씨 주의하기입니다. 겨울철에 뇌졸중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겨울철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실 때는 반드시 충분히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 10가지 예방법만 잘 지키셔도 뇌졸중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3가지 생명 구조 비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3초혀 확인법. 매일 아침 저녁 거울 앞에서 혀를 쭉 내밀어 보십시오. 혀가 정중앙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한쪽으로 1cm 이상 기울어진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둘째, 10초 팔들기 테스트. 두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후 눈을 감고 10을 세십시오. 눈을 떴을 때 한쪽 팔이 10c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셋째, 30초 말하기 점검법. 매일 아침 간단한 문장을 소리 내어 말해 보십시오. 만약 말이 어둔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문장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즉시 119를 부르십시오. 이 3가지 테스트 제 시도목 계속은 총 4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43초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갈 수 있고 결국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위험 신호들을 기억하십시오. 일시적인 시력장애, 심한 두통,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팔다리 저림, 안면마비.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절대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반신불수가 된 환자분들, 말을 못하게 된 환자분들,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했거나 몰랐거나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없기를, 더 이상 예방할 수 있었던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70대도 80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85세에 뇌졸중을 예방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등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다.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지식을 나누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배운 이 지식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는 이웃 어르신께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대요.
이 한마디가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분들께 알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팔들기 테스트 해봐요. 서로 확인해주면 좋대요. 이렇게 서로 돌보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자녀분들께도 꼭 알려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이상하면 바로 병원 데려가야 해. 특히 혀가 기울어지거나 팔이 떨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무조건 119야. 이 교육 하나가 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게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 배운 3가지 테스트를 내일부터 매일 하시겠다고. 오늘 배운 예방법 중 최소한 3가지는 실천하시겠다고. 그리고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가시겠다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고 싶은 것 다 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 종 모양 버튼도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앞으로 올리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올릴 것입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 관절 통증을 없애는 방법,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등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셔서 이 귀한 정보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귀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가족들에게, 사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의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구를 함께 읽어봅시다. 크게 소리 내어 읽어주십시오. 나는 건강하게 살 것이다.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매일 나를 돌볼 것이다. 나는 이상하면 참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갈 것이다. 나는 당당하게 나의 노년을 살 것이다. 이것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이 다짐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